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한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한글로 기본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 친구들이 빠르고 쉽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저장하기예요. 친구들 파일을 저장을 해야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위에 보면 파일이라는 글씨가 보이나요? 네, 파일이라는 글씨를 누르면 그 아래에 저장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할 위치가 어디로 할 건지 이제 위치를 지정하라고 나오는데요. 뭐 문서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바탕화면 아니면 사진 폴더 이렇게 다양한 위치를 지정한 다음 선생님은 바탕화면에 저장할 거라서 바탕화면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지정하는데 파일 이름을 지정할 때에는 친구들이 여기에 작성하는 문서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면 좀 나중에 찾을 때 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정보통신 교육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친구들이 제목으로 작성한 것이 위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정보통신 교육. 자, 이렇게 저장하기 눌렀으면 이제 편집 용지를 설정해야 돼요. 자, F7을 누릅니다. 우리 친구들 키보드에도 이렇게 F7이 있을 거예요. 이 F7을 눌러서 편집 용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편집 용지에 들어가면 뭐 용지의 종류가 있고요. A3, 뭐 A5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백의 숫자가 클수록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을 선생님이 5로 돼 있는데 한 7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만큼 여백이 생기는 거므로 이만큼밖에 작성을 못해요. 줄어들겠죠. 네, 선생님은 이렇게 조금만 그리고 15, 15, 15, 15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백을 친구들이 작성을 했어요. 편집 용지도 다 작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쪽번호 매기기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책 같은 거 보면 여기에 페이지 같은 거 있죠. 밑에 페이지, 뭐 1페이지, 2페이지 그런 페이지를 해두면 나중에 많은 문서를 작성할 때 찾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번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할 텐데 맨 위에 보면 여기 쪽이라고 써 있어요. 자, 쪽을 눌러봅니다. 쪽 옆에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 쪽번호 매기기가 있습니다. 쪽번호 매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쪽번호를 여기 번호가 써 있는데 그걸 위로 할 건지 뭐 아래로 할 건지 뭐 오른쪽으로 할 건지 왼쪽으로 할 건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은 보통 가운데 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쪽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그 문서 밑에는 이렇게 1페이지라는 표시가 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쪽번호를 매겼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머릿말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머릿말과 꼬릿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쪽이라는 아까 있었죠. 아까 그 쪽번호 매기기 할 때 쪽이라는 데 옆에 위에 보면 머릿말, 꼬릿말 있어요. 머릿말, 꼬릿말로 눌러서 여백에 글씨를 써볼 겁니다. 여백에는 여기서는 글씨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백에도 글씨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머릿말과 꼬릿말에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머릿말과 꼬릿말을 누르고 이 모양 없음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머릿말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백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미래를 바꾼다. 네, 멋진 말이죠? 네, 이렇게 머릿말을 썼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머릿말에서 나와서 여기로 쓰고 싶은데 자꾸 안 눌러져요, 밑에가. 그럴 때는 여기 닫기라는 걸 눌러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있던 문서에서 쓸 수가 있고요. 다시 여기 위에 있는 머릿말을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발 고쳐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글씨체 있는 데 쪽을 2번 누릅니다. 그럼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고쳐서 네, 다시 고치고 다시 닫기를 눌러 나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머릿말과 꼬릿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그림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림을 불러올 때는 여기 편집이라는 곳에 누르면 여기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림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저장했던 그림을 하나를 눌러서 열기를 누르면 친구들이 크기만큼 자유롭게 그림을 크기를 지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좀 작게 한번 넣어 볼게요. 짜잔! 이렇게 작게 넣고 그 다음
이제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볼 거예요. 예, 글자처럼 그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옆에 글자처럼 취급이 있거든요.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주겠습니다. 나중에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주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도 자유롭게 되고요. 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도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씨체 변형을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글씨가 있어요. 이런 글씨가 있을 때 이 글씨체는 지금 함초론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10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예, 10pt라고 있는데 10포인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씨체의 그 글씨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휴면가는 샘체. 그러면 글씨가 모양이 바뀝니다. 지금 바뀌는 게 보이나요? 글씨 크기도 바꿀 수 있어요. 그 옆에 글씨 크기를 32로 했다면 이렇게 글씨 크기가 바뀌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굴림체로 하면 굴림체로 바뀌고 글씨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양한 글씨체, 자기에게 맞는 글씨체로 친구들이 써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글씨체를 썼다면 친구들이 뭐 밑줄을 긋고 싶으면 그 옆에 보면 밑줄 긋는 게 있어요. 밑줄을 그으면 밑줄이 생기고 밑줄을 없애고 싶을 때에는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럼 밑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기울임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옆으로 살짝 기울어졌죠? 예, 다시 원래대로 원상태로 하고 싶으면 네,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진하게 누르면 네, 진해지고 또 진하게를 풀면 또 진하게가 사라집니다. 자, 그럼 글씨체를 어버이날만 좀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옆에 글씨 밑에 보면 줄이 있죠. 줄 색깔이 줄이 있는데 이 옆에 자그마한 화살표를 누르면 글씨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선생님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초록색을 바꿔서 누르면 네,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다른 색깔로도 바꿔볼게요. 눌러서 빨간색 이렇게. 그러면 더 화려하고 예뻐졌잖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뭐 양쪽 정렬, 왼쪽 정렬, 그리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맞춰서 우리 친구들도 전향할 수 있고 뭐 왼쪽 정렬도 괜찮고요. 네, 친구들이 보기 좋게 정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요. 표를 만드는 방법은 컨트롤 NT를 눌러줍니다. 여기 컨트롤이라는 이 버튼이 있죠.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영어 N, 그 다음에 위에 있는 T를 누른 상태로 눌러줍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N을 누르고 띈 다음에 T를 눌러줍니다. 선생님도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N, T 이렇게 누르면 이제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표를 몇 줄로, 몇 칸으로 만들 건가 한번 선생님이 줄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2줄, 3줄, 그리고 칸도 3줄, 3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칸이 나옵니다. 그럼 이 칸이 너무 조그맣잖아요. 글씨 쓰기에는. 이럴 때에는 이 칸을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컨트롤이라는 이렇게 키 있죠. 컨트롤을 누르고 이제 방향키를 이쪽으로 늘리 쪽의 방향키를 누릅니다. 그럼 늘어나요. 자, 선생님 눌러볼게요. 컨트롤을 누르고 방향키를 지금 오른쪽으로 늘려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오른쪽으로 눌러줍니다. 자, 아래쪽으로 넓히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으로 쭉 크게 넓힙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그 칸이 완성이 되었네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옆 칸으로 넘어갈 때에는 이렇게 마우스로 눌러도 되지만 탭이라는 키가 있어요. 이 탭이라는 걸 누르면 그 표에서 칸은 옆으로 움직입니다. 탭을 누르면 옆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5월에는 이렇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 그리고 어린이날 이것도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면 여기 가운데 정렬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만 조금 진하게 그 색깔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표 색깔이. 그럴 때는 표의 색깔을 넣을 때는 여기 표 채우기 있죠. 이 표 채우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표 채우기에서 노란색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이런 칸이 위에 없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글자 모양도 있고요. 뭐 표 속성도 있는데요.
표 셀 테두리 배경 누릅니다. 그리고 각 셀마다 적용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표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에서 색, 그래서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하게 하면 진하게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에 그냥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아무 숫자나. 그리고 가운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면 뭔가 이제 그래프를,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 내가 차트 만들 곳을 먼저 드래그 합니다. 어린이날도 만들 거고요. 스승의 날, 그 다음에 숫자까지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죠. 차트 만들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차트 만들기가 있는데요. 이 차트 만들기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차트가 생성이 됩니다. 네. 차트 크기도 뭐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차트를 만들고 또 어떻게 뭐 그림을 넣고 어떻게 표를 만들고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선생님이 주는 문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선생님이 아래와 같은 이런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림 넣는 거, 그림을 어떻게 넣고 어디서 다운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나타났어요. 나타내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문서를 한번 선생님이랑 했던 그런 방법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잘 할 수 있겠죠?